불꽃받침. 오늘 K-팝계의 초대형 분쟁이 마침내 1라운드 결론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뉴진스 측은 완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10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5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즉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느냐였습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되면서 신뢰가 무너졌다, 전속 계약은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표가 꼭 민희진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없다. 즉, 민희진 해임은 계약 종료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사회이사나 프로듀서로 여전히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필요한 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이 결정이 마침내 내려진 걸 보는 건 정말 미친 짓이야. 그들의 부모는 자신에 대해 완전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로지 사건의 법적인 실체만 놓고 본다면 민희진과 뉴진스는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았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한숨이죠. 말하자면 이와 똑같은 결과는 이미 수없이 예견되었고 그 이유와 이들이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아주 세세하게 분석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도하는 것뿐이네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뒤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의 복귀를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죠. 이에 어도어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의 이의 신청과 항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국내 네티즌들은 꽃다운 나이를 그냥 날리게 생겼네. 진짜 희대의 막장 대하 드라마 끝이 보이네요. 몇 번이나 돌아갈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자초한 거죠. 이건 누누이 말하지만 지극히 상식의 문제임. 민희진 뉴진스를 허용한다면 계약 같은 건 무용지물이 됨. 뉴진스는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함. 바로 전에 피프티라는 정답지가 있었는데 똑같이 오답을 쓰고 앉아있음. 사실 이번에 뉴진스는 돌아올 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뉴진스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30일 결국 법원이 어도어의 완승을 선언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 모두 손실을 피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도어는 신규 광고나 공연 등으로 매출이 쪼그라들었고 뉴진스 역시 브랜드 가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 직후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첫 주 앨범 판매량 31만 장 돌파하며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신기록을 세웠고 데뷔곡 어텐션으로 K-팝 그룹 데뷔곡 최초 스포티파이 미국 주간 인기 차트에 진입했죠. 데뷔 2달 만에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듬해 11월 스포티파이 합산 누적 스트리밍 3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를 휩쓸었죠. 하지만 어도어와 분쟁을 겪고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1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어도어는 올해 상반기 매출 172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614억 원과 비교하면 72%나 감소했는데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 체결한 광고 계약 등으로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하반기 역시 신규 광고나 공연 계약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뉴진스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 동의 없이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활동 공백이 길어질수록 광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음악 시장 내 경쟁력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K-팝 소비층은 트렌드 교체 주기가 빨라져 경쟁력 유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 그룹 피프티가 미국 빌보드 차트인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전속 계약 위반 등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서 활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팬덤이 급속히 이탈했고 계획들이 무산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뉴진스 역시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피프티와 유사한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1심에서 어도어가 이기면서 앞으로 최종 뉴진스가 패하면 물어야 하는 액수가 천문학적인데요.
언론에서는 최대 6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1인당 최소한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뉴진스는 이번 재판에서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바로 불복 기사를 보이면서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이제 신뢰관계가 아닌 자신들의 재정이 파탄날 지경입니다. 팬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꽃님이었습니다.